군번도 새파란 게 어디서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어. 여편네가 연대장은 무슨 여기가 소꿉놀이 판인 줄 아나? 최명수 원사는 행정반 건물 뒤편. 삭풍을 간신히 막아주는 낡은 컨테이너 그늘 아래 쪼그리고 앉아 걸쭉한 가래침을 바닥에 내뱉었다. 뱉어진 침은 닿자마자 얼어붙을 듯했고 입에서 나온 허연 김은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의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다 피운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끈 뒤 이미 꽁초가 산을 이룬 깡통 안으로 거칠게 집어던졌다. 맞은편에 서 있던 김중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원사님, 그래도 말씀 좀 가려서 하십시오. 오늘 취임식 날인데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신임 연대장이 707 특임단 출신이라 귀가 소머즈랍니다. 특수부대고 나발이고 개진년이 전쟁터를 알기나 해? 여기가 어디 후방부대인 줄 알아? 백골이다, 백골. 산짐승도 얼어 죽어나가는 철원 바닥이라고. 사령부 따뜻한 히터 바람 쐬면서 팬대나 굴리던 년이 이 칼바람 맞으면서 며칠이나 버티겠냐? 최명수 원사는 군복 상의를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가슴에 박힌 왕소금 같은 주임원사 계급장이 유난히 번들거렸다. 그는 이 부대에서만 20년을 굴렀다. 스쳐 지나간 연대장만 5이고 대대장은 셀 수도 없었다. 그에게 지휘관이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객식구일 뿐, 부대의 진정한 주인은 자신이라는 오만함이 골수까지 박혀 있었다. 내기할까? 딱 보름이다. 보름 안에 질질 짜면서 상급 부대로 전출 보내달라고 애원할 거다. 내 손목 건다. 최명수 원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행정반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최 원사의 안이한 예상과는 달리 그날 오후 철원의 대기는 평소보다 더욱 날이 서 있었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사방이 험준한 산맥으로 꽉 막힌 이곳은 겨울만 되면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질 정도로 맹렬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동토의 땅이었다.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의 귀와 코는 이미 동상 직전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이 시야를 가릴 지경이었다.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칼바람이 전투복 깃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2천여 명의 병사 중 누구 하나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단상 위로 걸어 올라오는 신임 지휘관 임수진 대령의 군화 발소리가 유난히도 또렷하고 서늘하게 고막을 때렸기 때문이다. 저벅. 보통의 지휘관들이 취임식 때 의뢰 보여주는 과시적인 제스처나 목에 잔뜩 힘을 준 헛기침 따위는 전혀 없었다. 임수진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표범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묵직한 존재감을 내뿜으며 단상 중앙에 섰다. 깡마른 체구였지만 군복 위로 드러난 어깨선은 강철을 두른 듯 단단해 보였고 짧게 친 머리카락 아래로 번뜩이는 눈동자는 철원의 혹함보다 더 차가웠다. 부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최연소 여성 연대장 특수임무단 출신. 그녀를 수식하는 단어들은 화려했지만 병사들과 간부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 의구심이 그리고 최 원사를 비롯한 일부 늙은 부사관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반감이 서려 있었다. 임수진은 준비된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을 그리고 단상 아래 도열한 참모진과 주임원 사단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명수 원사는 그녀와 정통으로 눈이 마주친 순간 자신도 모르게 헛기침을 터뜨리며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사냥감이 어디 숨죽이고 있는지, 어디에 덫을 놓아야 할지 탐색하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마이크를 쓰지 않았음에도 임수진의 목소리는 쨍하고 울려 퍼져 연병장 구석구석을 찔렀다. 감정이 거세된 건조한 톤이었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오늘부로 제3보병사단 예하 23연대의 지휘를 맡게 된 대령 임수진이다. 그녀는 의례적인 미사여구를 모조리 생략했다. 잘 부탁한다는 인사도 열심히 하겠다는 상투적인 다짐도 없었다. 이 시간 이후로 내 부대에서 대충 혹은 적당이라는 단어는 없다.
군인은 결과로 증명하고 규정으로 행동한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쪽팔리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이상. 취임사는 충격적일 만큼 짧고 간결했다. 박수는 한참이 지나서야 터져 나왔다. 취임사가 너무나 간결해서 당황한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녀가 뿜어내는 서슬퍼런 기운에 좌중이 압도당했기 때문이었다. 단상에서 내려온 임수진은 대기하고 있던 1호차 지프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턱짓으로 연대 본청 방향을 가리키며 걸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참모들이 당황하여 허둥지둥 그녀의 뒤를 따랐고 그 행렬의 맨 뒷공무니에 최명수 원사가 느릿느릿 따라붙었다. 원사님, 아까 보셨습니까? 눈빛이 진짜 살인적입니다. 707은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옆에서 걷던 인사과장이 혀를 내두르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최 원사는 들으란 듯이 코웃음을 쳤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다 똥폼 잡는 겁니다. 저러다 날 좀만 더 추워지면 히터 빵빵하게 틀어놓은 관사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화장 지워진다고 훈련장엔 코빼기도 안 비칠걸요? 계집들이 의뢰 다 그렇죠. 바로 그때였다. 거침없이 앞서 걷던 임수진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딱 멈춰섰다. 뒤따르던 참모들이 도미노가 쓰러지듯 줄줄이 멈칫하며 서로 부딪힐 뻔했다. 임수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수많은 참모들을 지나쳐 정확히 행렬 뒤쪽에 최명수 원사에게 꽂혔다. 거리는 좋기 10m가 넘었지만 최 원사는 순간 등골에 찬물을 끼얹은 듯 소름이 쫙 돋았다. 들렸을 리가 없는데? 바람 소리 때문에 옆 사람 말도 잘 안 들리는데? 임수진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군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다. 그녀가 최 원사의 코앞까지 다가와 차갑게 내려다보며 물었다. 거기에 자네가 주임 원사인가? 최 원사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당황함을 애써 감추며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손끝은 눈썹 근처를 배회할 뿐 제대로 닿지 않았고 자세는 누가 봐도 성에 없는 몹시 불량한 태도였다. 백골. 예, 연대 주임원사 최명수입니다. 건성으로 내뱉는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임수진은 그 뻔뻔한 경례를 받고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최 원사의 가슴에 달린 과시용 훈장들과 규정보다 삐딱하게 눌러쓴 베레모에 고정되었다. 경례 구호가 안 들립니다. 다시 하십시오. 임수진의 서리빨 같은 지적에 최 원사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졌다. 감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풋내기 연대장 주제에 군 생활 20년 한 나한테 태도 지적질을 해? 속에서 뜨거운 화가 울컥 치밀어 올랐으나 주변의 도열한 병사들과 참모들의 시선이 너무 많았다. 결국 그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짜듯 높였다. 백골. 그제야 임수진은 아주 천천히 절도 있게 손을 들어 답례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최 원사의 코앞까지 위협적으로 다가가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직시했다. 군복이 화려하다고 군인의 격이 저절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최 원사. 넥타이가 보기 흉하게 비뚤어졌군요. 당신의 마음가짐이 비뚤어져서 복장도 따라가는 겁니까? 얼음장 같은 일갈의 주변 참모들이 헛숨을 삼키며 얼어붙었다. 모욕감에 휩싸인 최 원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다. 임수진은 그의 대꾸를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매몰차게 몸을 돌려 본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10분 뒤 지휘 통제실에서 전 간부 신고받는다. 1분이라도 늦는 인원은 명단 체크해서 즉시 보고해. 멀어져가는 그녀의 단호한 뒷모습을 노려보며 최 원사는 으득 소리가 나도록 이를 갈았다. 저 독사 같은 년이 오자마자.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다. 임수진이 특전사 707 대테러 부대 시절 천리박 적의 동태보다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배신자를 색출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냥개였다는 사실을. 게다가 그녀가 이 철원 땅을 밟기 전 이미 국군 방첩사령부의 믿을 만한 지인으로부터 이 부대의 수상적은 자금 세탁 정황과 군수품 횡령에 대한 결정적인 첩보 파일을 입수하고 왔다는 사실을 말이다.
철원의 칼바람이 더욱 매섭게 몰아치며 깃발을 흔들었다.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개전된 상태였다. 연대장실은 한겨울 야전 막사처럼 냉기로 가득 찼다. 중앙 난방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임수진은 고집스럽게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고 있었다. 집무책상 위에는 전임자가 도망치듯 남기고 간 인수인계 서류들과 부대 현황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날카롭게 넘겼다. 사각, 사각. 종이 넘어가는 건조한 소리만이 숨막히는 정적을 채웠다. 보급품 수령 대장, 피복 반납 대장, 그리고 병사들 소원 수리함 열쇠. 지금 당장 내 책상 위로 가져오라고 해. 옆에서 눈치를 보던 작전과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다. 연대장님, 부임하시자마자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사짐도 아직 다 못 푸셨을 텐데. 내 짐은 내가 알아서 푼다. 내가 지시한 자료나 신속히 가져와. 그보다 주임 원사는 어디로 튀었지? 아, 최 원사님은 병사들 격려차 생활관 순찰을 나가셨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보일러 상태도 점검하신다고. 격려라. 임수진의 입가가 비릿하게 비틀렸다. 그녀는 서류 더미 속에서 폐기 예정 피복 리스트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멀쩡한 A급 전투화와 방한복들이 파손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대거 폐기 처리된 기록이 붉은 펜으로 수두룩했다. 아주 알뜰하게도 챙겨 드셨군. 쥐새끼처럼.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녀는 서늘한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 너머 병사들이 생활하는 낡은 구막사가 눈에 들어왔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설경이었지만 야수의 본능을 가진 그녀는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같은 시각 구중대 이생활관. 동작 그만. 야, 서일병 너 지금 등 뒤에 뭘 숨기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최명수 원사가 생활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저녁 점호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던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 제자리에 얼어붙은 듯 부동자세로 섰다. 백골. 일병 서동현. 침상 구석진 자리에서 관물대를 정리하던 앳된 얼굴의 병사가 사시나무 떨듯 파랗게 질린 채 관등 성명을 댔다. 최 원사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느릿느릿한 걸음으로서 일병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규정된 지휘봉 대신 몽둥이처럼 굵은 등산용 스틱이 들려 있었다. 툭툭 그가 위협적으로 스틱 끝으로서 일병의 관물대 서랍을 건드렸다. 내가 아까 복도 지나가다 봤는데 말이야. 내 놈이 택배 박스 뜯으면서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구나? 뭐냐? 여자친구가 조공이라도 바친 거냐? 아,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생일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생일 선물? 아주 효자들이네 효자들 났어. 어디 구경이나 좀 해보자. 최 원사는 서일병이 필사적으로 등 뒤로 감추고 있던 작은 상자를 날치게 하듯 낚아챘다. 거칠게 포장을 뜯자. 그 안에서 형광등 불빛을 받아 은색으로 번쩍이는 최고급 시계가 자태를 드러냈다.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모델. 병사 월급을 전역할 때까지 모아도 사기 힘든 고가의 물품이었다. 최 원사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며 이채를 띄었다. 그는 시계를 꺼내 이리저리 돌려보며 혀를 참아찼다. 야, 서동현. 너 이 귀한 시계 차고 작업 나갈 수 있겠냐? 이 비싼 걸 차고 진지 공사하고 제설 작전하다가 기스라도 나면 어떡해? 응? 내 마음이 다 찢어지겠다. 조심히 다루겠습니다. 이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군대에는 말이다 위화감 조성이라는 게 있어. 누구는 10,000원짜리 전자시계 차는데 누구는 이런 번쩍거리는 사치품 차고 다니면 전우애가 생기겠냐? 이게 다 부대 단결을 해치는 주적이야, 주적. 최 원사는 시계를 자신의 두꺼운 손목에 척 대보며 능글맞게 웃었다. 이건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내가 행정반 금고에 임시 보관해 두마. 휴가 나갈 때나 찾아가라. 알겠나? 하지만 원사님, 규정상 시계는 개인 물품으로. 서일병이 울먹이며 용기 내어 항변하려 하자
최 원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들고 있던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콱 내리찍었다. 이 새끼가 지금 주임원사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너 뺏는다고 했어? 보관해 준다고 했잖아. 너 이거 생활관에 뒀다 잃어버리면 내가 관리 소홀로 책임져야 돼. 내 호의를 무시해? 내무반 꼬라지가 이게 뭐야? 도둑놈들이 득실대는데 관리 안 해? 최명수 원사의 고함 소리에 생활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분대장은 굳은 표정으로 옆에 서 있는 이 일병의 군복 자락을 슬며시 잡아당겼다. 눈을 내리깔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이 일병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란 말이야. 이 시계 묵직하니 쓸만하네. 내가 보관함에 잘 넣어둘 테니까 딴 생각 말고. 최 원사는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이 일병의 손목 시계를 챙겨 건빵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길은 멈추지 않고 옆자리 강상병의 관물대로 향했다. 강상병, 너 그 사제 전투와 말이야. 인가받은 거 맞아? 딱 보니까 규정 위반 같은데. 압수할 테니까 행정반으로 가져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생활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병사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주먹을 떨었지만 원사의 권력 앞에서 그들은 철저한 약자였다. 복도로 나온 최 원사는 주머니 속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을 즐겼다. 이 정도 급이면 오 사장이 군말 없이 백장은 쳐주겠군. 저녁을 앞둔 그는 부대의 모든 것을 자신의 퇴직금으로 환산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지만 꼬리가 잡힌 적은 없었다. 대대장은 무능했고 연대장은 존재감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시선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본청 2층 불 꺼진 연대장실. 임수진 대령은 블라인드 틈새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야간 투시경에는 최 원사가 병사들의 물건을 챙겨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다. 제법 대담하네, 최명수 원사. 임수진은 차갑게 중얼거리며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감찰 참모, 지금 내 집무실로. 철원에 혹하는 살을 내는 듯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도 인간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다. 최명수 원사는 야상깃을 세우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취사장 뒤편 으슥한 곳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봉투는 마치 쓰레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병사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었다. 새로 온 연대장. 그 계집에는 콧배기도 안 보이네. 최 원사는 본청 2층을 힐끔거렸다. 부임 초기라 군기를 잡을 법도 한데 임수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하루 종일 서류 결제만 하는 샌님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여자라서 그런지 겁이 많구만. 편해서 좋지 뭐.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울타리 쪽 개구멍으로 다가갔다. 약속 장소에는 이미 오 사장의 탑차가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다. 어이, 오 사장. 많이 기다렸나? 최 원사가 봉투를 흔들어 보였다. 차창이 내려가고 털모자를 쓴 오 사장이 반색했다. 아이고 원사님, 손 얼겠습니다. 물건은요? 확실하지. 이번 건 S급이야. 보증서까지 챙겼으니 가격 좀 후하게 쳐줘. 오 사장이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하며 혀를 내둘렀다. 와, 역시 원사님 능력 하나는 끝내주십니다. 근데 신임 연대장 소문이 흉흉하던데. 진짜 괜찮으십니까? 707 출신이라던데. 야, 707이고 나발이고 여자가 독해봤자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나 굴리는 게 다야. 내 손바닥 아니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돈이나 준비해. 정산금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내 명의가 아닌 고용수의 차명 계좌로 입금하는 거 잊지 말게. 꼬리가 밟히면 피차 곤란해지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사님, 다음 물건 들어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거래를 마친 승합차의 붉은 미등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최명수 원사는 묵직해질 계좌 잔고를 상상하며 입맛을 다셨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밤의 칼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돈다발이 주는 온기의 추위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다. 그가 서 있던 철책선에서 불과 50뼘 떨어진 경계 초소 전망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누군가 숨을 죽이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둠에 완전히 동화된 검은색 특수 방한복을 입은 임수진 대령이었다. 그녀는 고성능 야간 투시경을 통해 최 원사가 오 사장에게 작물을 넘기고 돈을 챙기는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뇌리에 새기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선 감찰 장교 장대위는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고 있었다. 똑똑히 봤나? 임수진의 목소리는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다. 장대위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대답했다. 연대장님. 저건 명백한 군용물 횡령 및 민간인과의 밀거래 현장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지금 당장 현행범으로 덮쳐야 합니다. 아니, 기다려. 임수진은 투시경을 내리고 서늘한 눈빛으로 멀어지는 최원사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지금 덮치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 병사들이 버린 폐급을 주어서 부대 운영비 마련하려고 팔았다고 우기면 기껏해야 징계 정도로 끝날 거야. 최 원사는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구렁이 같은 놈이다. 어설픈 그물로는 놈을 잡을 수 없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방금 녹취한 대화를 다시 확인했다. 고영수 계좌로 보내라. 보증서까지 챙겼다. 이 정도 증거로는 놈을 파멸시키기에 부족해. 놈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돛으로 걸어 들어갈 때까지 판을 더 키워야 한다. 완벽한 지옥을 선물해줘야지. 임수진은 장대위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내일부터 작전 개시한다. 인사과에서 병사들 출타 기록부 전부 가져오고 군수과장을 내 방으로 조용히 호출해. 최 원사가 손댄 장부와 실제 재고를 1원 단위까지 낱낱이 대조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하오나 군수과장은 최 원사와 형님 동생하는 사이라 보안 유지가 될지 걱정입니다. 임수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와도 같았다. 걱정 마라. 군수과장은 진급에 환장한 위인이다. 줄을 잘못 서면 진급은 고사하고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걸 인지시켜주면 알아서 내 발밑에 와서 기게 되어 있어. 내가 707 시절 가장 뼈저리게 배운 전술이 뭔지 아나? 장대위가 멍하니 고개를 젓자 그녀가 나직이 읊조렸다. 적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은 적의 가장 믿음직한 아군을 내 칼로 만드는 것이다. 가자. 다음 날 아침 연대 본부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다. 주간 업무 보고를 위해 모인 참모들과 지휘관들은 새로 부임한 연대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반면 최명수 원사는 어제 챙긴 뒷돈 생각에 평소보다 더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임수진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전원이 기립 격리했다. 앉아. 얼음장 같은 지시와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다. 작전 정보 인사의 보고가 이어지는 내내 임수진은 단 한마디의 질문도 펜의 움직임도 없이 그저 보고자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주는 압박감에 보고자들은 등 뒤로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마침내 군수과장의 보고가 끝났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과장이 안도하며 자리에 앉으려는 찰나 임수진의 입이 열렸다. 잠깐. 모든 시선이 상석으로 집중되었다. 임수진은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달그락. 정적 속에서 그 작은 마찰음은 마치 총성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군수과장. 최근 국민신문고에 우리 연대 병사들의 개인 물품 도난 신고가 급증했다는 민원이 이첩됐더군. 그 말에 최명수 원사의 눈썹이 움찔했다. 군수과장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런 보고는 아직 실무진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 이상하군. 내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3대대에서만 최근 한 달 사이 고가의 시계, 지갑, 전자기기 분실이 10여 건이 넘는데 말이야.
보급품도 아니고 병사들 사물함에 있는 개인 물품이 이렇게 증발한다는 건 부대 내부에 손버릇, 나쁜 쥐새끼가 있다는 방증 아닌가? 임수진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최명수 원사의 미간을 겨냥했다. 최 원사는 애써 태연한 척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섬뜩한 전율은 감출 수 없었다. 주임원사. 예, 연대장님. 자네는 병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심각한 절도 사건이 빈번한데 전혀 몰랐나? 최 원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연대장님. 요즘 애들이 워낙 물건 귀한 줄 모르고 칠칠 맞아서 그렇습니다. 지들이 아무데나 던져두고 잃어버려 놓고는 훔쳐갔다고 징징대는 게 태반입니다. 제가 정신교육 꽉 잡겠습니다. 정신교육이라 아주 훌륭한 대책이군. 임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뒷짐을 진 채 천천히 회의실을 돌며 간부들의 등 뒤를 걸었다. 또각또각 규칙적인 군화 소리가 최 원사의 등 뒤에서 딱 멈췄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런데 원사, 자네 손목에 그 시계. 번쩍번쩍하니 꽤 비싸 보이는군. 묘하게도 우리 병사가 잃어버렸다고 울며불며 신고한 그 모델과 아주 흡사해 보이는데 말이야. 최명수 원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멈추는 듯했다. 최명수 원사는 화들짝 놀라며 왼쪽 손목을 반대편 손으로 급하게 감췄다. 아, 이거 말입니까? 처남 녀석이 재미로 사준 가품입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명품을 차겠습니까?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둘러댔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가품이라. 임수진 대령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녀는 최 원사의 귓가에 입을 가져가 나직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주인이 나타나 그 손목을 아주 잘라버릴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이미 너의 비리를 다 알고 있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 원사는 숨통이 조여오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물증이 없을 거라 자위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대장님. 임수진은 자리로 돌아가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연대 내 모든 구역에 대한 불시 보안 감사를 발령한다. 생활관, 간부 숙소, 창고, 보일러실. 심지어 천장 텍스 위까지 이 잡듯이 뒤져. 만약 내 허가 없이 숨겨진 물건이 나오면 해당 간부는 옷벗을 각오해라. 군수과장 감찰 참모. 결과는 내일 아침 점호 전까지 보고해. 충성. 알겠습니다. 회의 해산. 임수진이 회의실을 나가자마자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끊어질 듯 분위기가 술렁였다. 최 원사는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여자가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건가? 그는 초조했다. 행정반 금고의 작물들도 문제였지만 숙소 장롱 깊숙이 숨겨둔 고가의 전자제품들이 더 큰 문제였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감찰반이 들이닥칠게 뻔했다. 치워야 돼. 당장. 최명수 원사는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증거 인멸 생각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철원의 하늘이 구멍 난 듯 폭설을 쏟아부었다. 순식간에 발목을 덮을 만큼 눈이 쌓였고 부대는 제설작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원사는 이 혼란을 틈타 움직였다. 제설 작업을 지휘한다는 명분으로 병사들을 따돌린 그는 인적이 드문 부대 구석의 폐창고로 향했다. 검은 더플백에는 횡령한 현금과 작물 리스트가 담긴 장부가 들어있었다. 폐창고 안은 냉동고처럼 냉기가 감돌았다. 그는 구석에 방치된 낡은 캐비닛 뒤쪽 바닥 타일을 드러내고 그 아래 좁은 틈새로 가방을 구겨 넣었다. 여기는 절대 모를 거다. 감사만 넘기면 다시 꺼내면 그만이야. 작업을 마친 최 원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뒤를 도는데 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낡은 창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뿐이었다. 빌어먹을 바람 소리군.
그는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가 사라지자마자 창고 지붕 위에서 눈을 뒤집어 쓴 임수진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깨진 천장 틈으로 모든 것을 촬영한 그녀의 캠코더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위치 확인. 증거물은 내가 직접 회수한다. 감찰팀. 쥐새끼가 또 어디에 먹이를 숨기는지 끝까지 추적해. 무전기 너머로 감찰 장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신 양호. 연 대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직접 나서지 마시고 저희가. 이건 내 사냥이야. 놈이 안심하고 발 뻗고 잘 때, 그때 목을 조여야 제맛이지. 임수진은 지붕에서 가볍게 뛰어내렸다. 눈보라가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마치 설산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날 밤 10시 연대장실. 임수진은 확보한 영상을 돌려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당번병이 들어왔다. 연대장님, 3대대 서동현 일병이 찾아왔습니다.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들여보내. 잠시 후 엉망이 된 몰골에 서동현이 들어왔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연대장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임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군인은 무릎을 꿇지 않는다. 앉아. 무슨 일이지? 서동현은 흐느끼며 억눌렀던 감정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오늘 제설 작업 중에 최 원사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시계 이야기를 발설하면 저를 영창 보내고 부모님께 전화해 제가 군생활 부적응자로 사고를 쳤다고 말하겠답니다. 저 영창 가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건 죽기보다 싫습니다. 서동현 일병의 목소리는 공포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임수진 대령은 말없이 책상 위 티슈를 뽑아 그에게 건넸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부하를 지켜야 할 간부가 약점을 잡아 협박을 해? 이건 단순한 비위 행위가 아니었다.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최악의 하극상이었다. 서동현 일병. 펜을 들어라. 예? 지금 네가 뱉은 말, 그리고 그동안 최명수에게 당했던 모든 갈취와 협박, 하나도 빠짐없이 종이에 적어. 이게 너의 무기고 방패가 될 거다. 내 명예와 시계 내가 반드시 되찾아주마. 임수진의 단호한 확언에서 일병은 눈물을 훔치며 펜을 꾹 쥐었다. 1시간 후 완성된 진술서는 임수진의 손에 쥐어졌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2시, 사냥할 시간이군.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비상벨을 눌렀다. 전 병력 기상. 지금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한다. 완전군장 필요 없다. 최명수 원사 포함 전원 정복 착용 상태로 집합. 철원의 날카로운 밤 공기를 찢으며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곤히 잠들어 있던 막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사들은 눈을 비비며 튀어나왔고 최명수 원사 역시 러닝셔츠 바람에 급히 전투복 상의만 걸친 채 욕설을 내뱉으며 뛰어나왔다. 아니 시발, 어떤 미친년이 이 새벽에 비상을 걸어? 전쟁 났어? 연병장에 도착하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조명탑 불빛이 그들을 맞이했다. 단상 위에는 임수진 대령이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헌병대 차량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다. 최명수 원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임수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이 시간부로 우리 연대는 내부 정화 작전에 돌입한다.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내부의 적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존재다. 병사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임수진의 시선이 정확히 최 원사를 조준했다. 주임원사 최명수, 단상 앞으로. 최 원사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단상 앞으로 나갔다. 부르셨습니까, 연대장님? 애들 잠도 못 자게 이게 무슨... 입 다물라. 최명수, 묻겠다.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걸고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나?
최 원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능청을 떨었다. 하하, 20년 군 생활 동안 오직 국가에 헌신했습니다. 헌병대까지 부르시고 너무 거창하신 거 아닙니까? 헌신이라. 임수진이 싸늘하게 비웃으며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 헌신이 이걸 말하는 건가? 대형 스크린에 최 원사가 폐창고 바닥을 뜯어내고 작물 가방을 숨기는 영상이 고화질로 재생되었다. 심지어 오 사장과 통화하며 병사들을 비하하는 음성까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야, 여자가 독해봤자지. 내 손바닥 아니야.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최 원사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경멸 섞인 야유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저건 조작입니다. 음해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최 원사가 뒷걸음질 치자 임수진이 손짓했다. 대기하던 헌병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를 덮쳤다. 군용물 절도, 횡령, 협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부대 왕고야. 감히 어디에 손을 대. 배선. 아니 임수진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발악하는 최 원사의 팔이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그의 몰락을 알렸다. 임수진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제압당해 무릎 꿇은 최 원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있는 원사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이 계급장은 국가가 내 놈에게 도둑질하라고 준 게 아니다. 넌 군인이 아니라 군복 입은 양아치일 뿐이야. 내 부대에서 쓰레기는 소각철이다. 끌고 가. 최 원사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헌병차에 실려갔다. 연병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임수진은 떨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서동현, 일병. 현. 군중 속에 있던 서일병이 목청껏 대답했다. 내일 아침 행정반으로 와라. 잃어버린 내 시계, 그리고 구겨진 자존심 찾아가도록. 그 말에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진정한 리더를 향한 존경이었다. 전 병력 복귀에서 편안하게 취침한다. 이상, 백골.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찬 격례 구호가 철원의 새벽 하늘을 뒤흔들었다. 임수진은 굳게 담은 입술을 풀고 그제야 희미한 미소를 띠며 눈이 하얗게 덮인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지루하고 어두웠던 겨울밤이 물러가고 희망찬 새벽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최명수 원사가 헌병대 차량에 실려 비명 속에 끌려간 지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연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병사들은 더 이상 아끼는 개인 물품을 빼앗길까봐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지 않았고 식당 밥맛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소문이 부대 내에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요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임수진 대령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지금의 평화는 가짜이며 이것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연대장실의 창문은 블라인드로 굳게 가려져 외부의 빛을 차단하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 임수진은 책상 위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해 최 원사가 남기고 간 비밀 장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보급품 수불 대장처럼 보였으나 나열된 숫자의 배열 속에는 일반인은 알아채기 힘든 교묘하고 치밀한 암호 패턴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707시절 대테러 정보 분석관으로 활약했던 그녀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단순히 물건 몇 개 훔친 좀도둑 수준이 아니었군. 임수진은 붉은색 플러스펜을 꺼내 의심스러운 날짜와 비정상적인 수량의 밑줄을 그어가며 체크했다. 최 원사가 뒤로 빼돌린 물품의 규모는 일개 부사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 있었다. 드럼통 단위의 군용 유류, 고가의 발전기 핵심 부품, 심지어는 유출되어서는 안 될 예비군 훈련용 총기 부품까지 이 모든 전략 물자들이 정기적으로 외부로 밀반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장부를 넘기던 손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종이 귀퉁이에 아주 흐릿하게 휘갈겨 쓴 이름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한중령, 사단 군수 참모 한기석 중령. 사단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당발이며 차기 연대장 후보 영순위로 거론되는 그 엘리트 장교의 이름이었다. 임수진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최 원사는 그저 잘려나가도 상관없는 도마뱀의 꼬리에 불과했고 진짜 거대한 몸통은 훨씬 더 높은 곳에 탐리를 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작전 과장이 다급히 들어왔다. 백골 연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사단 군수 참모님께서 예고 없이 방문하셨습니다. 차 한 잔 나누고 싶다며 밖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호랑이가 제 발로,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임수진은 보고 있던 비밀 장부를 서랍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잠근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칼같이 줄이 잡힌 말끔한 전투복 차림의 한기석 중령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들어왔다. 겉보기엔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에 지적인 안경까지 쓴 그는 가져온 고급 커피 세트를 응접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임대령 부임하자마자 아주 대단한 일을 해냈다면서? 최 원사 그 친구. 나도 평소에 예의주시하던 골칫덩어리였는데 자네 덕분에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해. 역시 특수임무단 출신은 확실히 일처리가 다르구먼. 한중령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커피를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경 렌즈 너머 번뜩이는 그의 눈동자는 매처럼 날카롭게 임수진의 책상 위 서류들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임수진은 뱀 같은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차갑게 받아쳤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조직을 병들게 하는 썩은 살을 과감하게 도려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 참모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이 예하 연대까지는 무슨 일로 직접 왕림하셨습니까? 그녀는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그에게 커피를 권하지도 않은 채 꼿꼿하게 팔짱을 끼고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 중령의 커피를 젓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움직였다. 아,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듣자 하니 최 원사 사건으로 헌병대 수사가 대폭 확대된다기에 노파심에 걱정이 돼서 왔지. 우리 임대령이 아무래도 야전 지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의욕만 앞서서 행여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도 할까봐 말이야. 한중령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들고 임수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가 주위를 의식한 듯 은밀하고 낮게 깔렸다. 최 원사. 그 인간이 입이 참 싸고 가벼운 사람이야. 수사 과정에서 살자고 별의별 헛소리를 짓거려서 아주 엄한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 군대라는 조직 생리가 다 그렇잖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고 서로서로 돕고 덮어주며 사는 거지. 너무 깊이 파고들면 본인 손만 베이는 법이야. 임대령도 이제 별 달고 장군 진급 바라봐야지. 안 그래? 그것은 누가 들어도 명백한 회유이자 동시에 섬뜩한 경고였다. 지금 멈추면 승진 가도를 보장하겠지만 계속 파고들면 파멸시키겠다는 노골적인 메시지였다. 임수진은 한 중령이 내미는 커피잔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꾸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근무 중에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중령님. 그래. 어디 한번 생각한 대로 말해봐. 먼지가 나면 깨끗이 털어내야 하고 살이 썩었으면 뿌리까지 잘라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장교가 할 일이고 지휘관이 짊어져야 할 책무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다칠지 아니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가 다칠지는 끝까지 가보면 알게 되겠지요. 순간 한 중령의 얼굴에 가면처럼 붙어있던 사람. 좋은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하듯 사라졌다. 그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쾅 소리가 울리도록 거칠게 내려 찍었다. 검붉은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어 하얀 테이블볼을 흉하게 적셨다. 임수진 대령, 내가 좋게 타이르니까 아주 우스워 보이나 보지? 자네 707 특임단에서 작전 몇 번 뛰었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착각하지 마. 여기는 야전이야.
실력이 아니라 정치와 인맥이 지배하는 정글이라고. 자네 혼자 고고하게 깨끗한 척 해봤자 결국 조직에서 도태된 왕따밖에 더 될 줄 알아? 정치와 인맥이라. 제가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단어들을 골라 쓰시는군요. 제 부대 안에서는 오직 공정한 실력과 엄격한 규정만이 통용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다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는 부대 지휘로 매우 바쁩니다. 한중령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헛바람을 들이키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하, 그래, 좋다.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피눈물 흘리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한중령이 씩씩거리며 문을 쾅 닫고 나간 직후 임수진은 즉시 인터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보안 담당관. 지금 즉시 연대장실 복도와 접견실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한다. 그리고 방금 나간 사단 군수참모 한기석 중령의 위병소 출입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백업해둬. 보안 등급을 최상위로 올린다.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히 내부의 좀도둑을 잡는 징계 절차가 아니었다. 군 내부의 권력을 틀어쥔 거대한 부패 카르텔과의 전면전이었다. 임수진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서랍 속 비밀 장부를 다시 꺼내 펼쳤다. 한기석 내놈이 최원사의 그 더러운 뒷배였구나. 그렇다면 좋아, 707의 방식대로 아주 처절하게 상대해주지. 한중령이 다녀간 그날 오후부터 연대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 사단 본부로부터 내려오던 보급 물자의 양이 눈에 띄게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철원의 살인적인 추위가 막사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 유류 보급이 끊긴 보일러실은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식자재 납품 차량은 위생불량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위병소 앞에서 쫓겨났다.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명백하고 치졸한 보복이었다. 대대장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대대장실로 뛰어들어왔다. 연대장님, 이대로면 병사들에게 며칠째 밥 대신 건빵과 라면만 먹여야 합니다. 사단 군수처 놈들이 결제 서류에 잉크가 번졌다는 핑계로 서류를 반려했답니다. 한기석 중령 그 자가 우릴 말려 죽일 작정입니다. 임수진은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언손을 녹이며 제설 작전을 하는 병사들이 보였다. 감히 내 새끼들의 밥그릇을 건드려? 임수진의 눈매가 서늘하게 굳어졌다. 결제 반려 사유가 뭐라고? 잉크 번짐, 줄 간격. 그냥 해주기 싫다는 거죠. 좋아, 그동안 우리가 너무 군인답게만 행동했군. 임수진이 벌떡 일어나며 전투모를 눌렀었다. 전 참모 소집해. 그리고 1호차 대기시켜. 사단으로 쳐들어간다. 예? 사단장님 면담 요청도 없이 가셨다간. 누가 면담하러 간대? 전쟁 선포하러 가는 거야. 30분 뒤 임수진의 지프차가 사단 위병소를 거칠게 통과했다. 그녀는 군수 참모실을 지나쳐 곧바로 감찰 참모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감찰 참모가 인상을 찌푸렸다. 임수진은 최명수 원사의 비리 장부 사본과 군수처의 보복 행정 기록을 그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하지만 한기석 중령과 호영호재하는 감찰 참모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다. 임 대령,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그리고 한 중령이랑 좀 껄끄러운 건 알겠는데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풀 일이지 감찰은 무슨. 술? 지금 내 병사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데 술 타령이 나옵니까?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이적 행위입니다. 아, 이 여자가 진짜. 감찰 참모가 담배꽁초를 비벼끄며 소리쳤다. 증거 있어? 이딴 찌라시 같은 장부 말고 확실한 물증 있냐고. 자네 이거 하극상이야. 군복 벗고 싶어 환장했어? 임수진은 그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예상대로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증거라.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확실한 증거 만들어 드리죠.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등 뒤에서 욕설이 들려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건물 밖으로 나온 그녀는 품에서 이지 폴더폰이 아닌 별도의 보안폰을 꺼냈다. 선배님, 접니다. 네, 707 임수진입니다. 부탁하신 건 아니고 특종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대는 국방부 출입 기자이자 그녀의 옛 팀장이었다. 제목은 최전방 장병식판 걷어찬 부패 장교들의 카르텔 정도면 일면 감이죠. 자료 팩스로 쏩니다. 제 실명 계급 다 까셔도 됩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통화를 마친 임수진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내부의 암덩어리는 수술칼이 아니라 망치로 깨부숴야 하는 법이다. 다음 날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조간신문 일면과 포털 사이트 메인은 철원 최전방 부대의 참혹한 실태와 사단 간부들의 갑질 기사로 도배되었다.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국방부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사단장은 경로했고 한기석 중령은 직무정지와 함께 헌병대 조사를 받게 생겼다. 하지만 뱀은 머리가 깨지기 직전 가장 맹독을 뿜는 법. 한기석은 자신의 라인인 정보처장을 움직여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며칠 뒤 검은 양복을 입은 정보처 요원들이 연대장실로 들이닥쳤다. 보안감사 나왔습니다. 임수진 대령 귀관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합니다. 정보처장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영장을 들이밀었다. 그들은 마치 강도 때처럼 연대장실을 뒤집어 엎었고 미리 준비해온 가짜 기밀 파일이든 USB를 몰래 책상 밑에 숨길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다. 개인 노트북, 휴대폰 전부 내놓으십시오. 거부하면 즉시 체포합니다. 임수진은 순순히 자신의 노트북을 건넸다. 너무나도 태연한 그녀의 태도에 정보처장은 잠시 의아했지만 이내 계획대로 요원에게 눈짓했다. 노트북을 뒤지던 요원이 과장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찾았습니다. 대용량 파일 전송 기록. 수신처가 민간 포털 메일입니다. 정보처장의 얼굴에 희열이 번졌다. 역시 임대령 끝났군요. 작게 5027을 민간에 유출해? 이건 반역이야. 연대 참모들이 사색이 되어 임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임수진은 팔짱을 낀 채 마치 재롱잔치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 파일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도 한번 열어보시지. 뭐? 바락해봤자 소용없어. 열어보라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임수진의 서늘한 기백에 눌린 요원이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작전 지도가 아닌 추악한 거래의 현장이었다. 영상 속 한기석 중령은 룸살롱 소파에 파묻혀 민간업자 마창기가 건네는 두툼한 돈봉투를 챙기고 있었고 그 옆 사진에는 정보처장이 최고급 골프채를 어루만지며 입이 찢어져라 웃는 모습이 박제되어 있었다. 이게 도대체. 정보처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임수진이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남의 뒤를 캐려면 본인들 뒤가 구린지부터 확인했어야지. 나 707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내 노트북에 쥐새끼가 드나드는데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그녀는 얼어붙은 요원의 손에서 노트북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건 너희들을 낚으려고 던져둔 떡밥이야. 접속하는 순간 이 영상들이 육군본부 헌병수사대로 자동 전송되게 세팅해뒀지. 지금쯤 본부에서도 너희들의 그 더러운 낯짝을 감상하고 있겠네. 너 이 미친 여자가. 정보처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감사는커녕 자신들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상황이었다. 보안감사? 아주 훌륭해. 덕분에 사단 간부들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임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정보처장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끌어올렸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정보처장이 발버둥 쳤다. 한기석한테 똑바로 전해. 나를 사냥하고 싶으면 이딴 녹슨 칼 말고 내 목을 확실히 벨 수 있는 걸 가져오라고. 이런 식으론 내 군복 단추 하나도 못 뜯어내니까. 정보처장과 요원들은 혼비백산하여 연대장실을 뛰쳐나갔다.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참모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연대장님, 진짜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러나 임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한기석은 꼬리에 불과했고 그 뒤에는 더 거대한 몸통이 도사리고 있었다. 영상 구석에 찍힌 한 중령조차 머리를 조아리던 그 뒷모습의 주인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철원의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쏟아졌다. 임수진은 퇴근을 미룬 채 지휘통제실 상황판 앞을 서성였다. 한 중령 라인은 정리되겠지만 돈줄인 마창기가 건재하다면 제2의 한기석, 제3의 최명수가 독버섯처럼 다시 자라날 것이 뻔했다. 반드시 마창기를 잡아야 뿌리를 뽑을 수 있어. 그때 정적을 깨고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임수진입니다. 허허, 우리 임 대령님. 아주 천하를 얻으신 목소리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끈적하고 비열한 목소리 마창기였다. 누구십니까? 아이고 섭섭하게. 영상으로 제 얼굴 확인하셨으면서. 철원 바닥 경제를 책임지는 마창기입니다. 한 중령놈이 일처리가 서툴러서 귀찮게 해드렸죠. 제가 사과드리죠. 용건만 간단히 해. 성격 참 급하시네. 임 대령님, 우리적으로 지내지 말고 친구합시다. 제가 철원 노른자위 땅을 좀 봐둔 게 있는데 노후 대책으로 딱입니다. 뻔한 회유였다. 임수진은 작전 장교에게 눈짓을 보내 녹음 버튼을 누르게 했다. 뇌물의 협박까지. 갈수록 죄목이 화려해지는군. 협박이라뇨? 이건 윈윈윈 하자는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군인 월급으로 언제 부자 됩니까? 제 손 잡으시면 스타 다실 때까지 빵빵하게 밀어드리고 전역하시면 계열사 사장 명함 파드립니다. 최 원사 같은 피라미들이랑은 급이 달라요. 비즈니스라. 구미가 당기네. 어디서 볼까? 옆에서 작전 장교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임수진은 입술에 검지를 대며 제지했다. 하하. 역시 통이 크시네. 내일 저녁 8시 읍내 산정 가든으로 오십시오. 보는 눈이 많으니 조용히 혼자 오시는 센스 믿겠습니다. 통화가 끊기자 작전 장교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연대장님, 제정신이십니까? 함정입니다. 마창기 그놈은 깡패나 다름없는 놈입니다. 임수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위치 추적기와 초소형 도청기를 챙기며 차갑게 웃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 법이야. 놈이 먼저 초대장을 보냈는데 안 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무장 병력을 매복시키겠습니다. 아니, 병력이 움직이면 눈치채고 쥐새끼처럼 도망칠 거야. 나 혼자 들어간다. 대신 너희들에게 맡길 임무가 있어. 임수진은 참모들을 지도 앞으로 불러 모았다. 내일 내가 식당에 입장하고 정확히 10분 뒤 작전명 대청소를 시작한다. 목표는 식당이 아니야. 마창기의 비밀 사무실이다. 그녀의 계획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 마창기의 시선을 붙잡아두는 사이 옛 707 부하들을 동원해 놈의 치부가 담긴 진짜 장부를 탈취하는 작전이었다. 놈은 내가 협상하러 온 줄 알고 방심하겠지. 하지만 내 진짜 목표는 그 밥상이 아니야. 놈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다. 임수진의 눈동자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철원의 밤 공기는 날카로웠지만 임수진이 품은 사례보다는 덜했다. 그녀는 오늘 밤 철원의 뒷골목을 주름잡던 거대한 카르텔의 심장부를 도려낼 작정이었다. 약속 장소인 산정가든은 읍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진 산중턱에 끌리를 틀고 있었다. 평소라면 군납비리의 주역들이 흥청망청 기름진 고기를 씹어대던 곳이었으나 오늘따라 정막만이 감돌았다. 식당 입구에는 덩치 큰 사내 넷이 검문소 마냥 버티고 서 있었다. 밤 8시 정각 임수진의 지프가 어둠을 가르며 나타났다. 시동 끄지 마. 상황 발생하면 무전 때리고 내가 호출하기 전까진 절대 진입 금지다. 운전병의 걱정스런 눈빛을 뒤로 한 채 임수진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단정한 정복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언제든 살상 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3단봉과 모든 대화를 기록할 소형 녹음기가 숨쉬고 있었다. 입구의 깡패들이 위압적으로 다가오다 어깨에 대령 계급장을 보고 멈칫하며 길을 씻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된 특실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훅 끼쳐왔다. 상석에는 철원 바닥에 실세 마창기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임수진 대령님. 백골부대의 자랑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군요. 마창기의 목소리에는 조롱 섞인 여유가 묻어났다. 임수진은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섰다. 707시절부터 본능처럼 각인된 공간 지각 능력이 즉각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병풍 뒤의 인기척, 천장 환풍구의 미세한 소음, 쥐새끼들이 숨어 있군. 신발은 벗지 않죠. 금방 나갈 거니까.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마창기의 눈짓을 받은 비서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렸다. 찰칵 가방이 열리자 5만 원권 다발이 뱀의 비늘처럼 번들거렸다. 한 중령이 이를 서툴게 처리해서 우리 대령님 심기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이건 제 사과이자 앞으로의 파트너십을 위한 보증금입니다. 1억입니다. 임수진은 돈다발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파트너십? 썩은 고기를 병사들에게 먹이고 뒷돈 챙기는 게 자네들이 말하는 파트너십인가? 말이 좀 심하시네. 이건 융통성입니다. 융통성. 대령님, 군복 벗으면 남는 게 뭡니까? 명예? 그거 밥 안 먹여줍니다. 저랑 손잡으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게 해드린다니까요. 마창기가 술병을 들어 임수진의 잔을 채우려 했다. 그 순간 임수진의 손이 뱀처럼 뻗어나가 마창기의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 움켜쥐었다. 으악. 마창기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졌다. 술병이 바닥에 뒹굴며 박살이 났고 값비싼 양주가 바닥을 적셨다. 착각하지 마. 난 내 병사들 밥그릇에 독 타는 놈들과는 겸상 안 해. 그리고 이딴 돈으로 내 명예를 사려고 들어? 임수진은 잡고 있던 손목을 비틀어 밀쳐내고 돈 가방을 발로 차버렸다. 돈다발이 숯불 위로 쏟아지며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미친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마창기가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애들 뭐해. 당장 전연 족쳐서 무릎 꿇려. 병풍이 넘어지며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든 덩치들이 튀어나왔다. 문을 지키던 비서도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살기등등하게 다가왔다. 임수진은 태연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입장 후 정확히 10분. 작전 개시 시간이었다. 타이밍 좋군. 선두의 덩치가 야구방망이를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휘두르며 쇄도했다. 둔탁한 바람 소리가 공간을 갈랐지만 임수진의 상체는 이미 그 궤적을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놈의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가격했다. 컥! 덩치가 숨을 몰아쉬며 고꾸라지자 임수진은 그의 손에서 떨어지는 방망이를 공중에서 낚아챘다. 곧바로 이어진 회전 동작으로 뒤따르던 놈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타격했다. 아악, 내 다리! 뼈가 으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병기가 보여주는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임수진의 움직임은 간결함을 넘어 섬뜩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마지막 남은 비서가 품에서 회칼을 꺼내 들고 발악하듯 달려들었다. 하지만 임수진은 손에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맞섰다. 예리한 칼날이 그녀의 경동맥을 노리고 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상체를 유연하게 비틀어 궤적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렸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임수진은 비명을 지를 틈도 주지 않고 비서의 꺾인 팔을 제압한 채 그대로 마창기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로 그를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고급 식기들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비서들 사이로 서 있는 건 살기등등한 임수진, 그리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마창기뿐이었다. 회장님, 이제 껍데기들은 다 치워졌고 우리 둘만 남았네? 임수진이 흐트러진 전투복 상의를 툭툭 털며 그에게 다가갔다. 마창기는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너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형님들이 경찰서장이고 사단장이야.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건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아, 그래? 그 대단하신 형님들한테 전화해봐. 안 받을 텐데. 무슨 개소리야. 바로 그때 창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흔한 경찰차의 소리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위압적인 군 헌병대 차량의 사이렌이었다. 같은 시각 읍내에 위치한 대성건설사무소. 마창기에 비밀 금고가 있는 그곳에서도 작전은 진행 중이었다. 복면을 쓴 무장병력들이 쇠지렛대로 굳게 닫힌 셔터를 종이장처럼 뜯어내고 진입했다. 임수진이 사전에 포섭해둔 헌병 특임대와 707 시절부터 손발을 맞춘 최정예 후배들이었다. 진입, 저항하면 제압한다. 사무실 안에서 도박판을 벌이던 조폭들은 특임대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손쓸 도리 없이 바닥에 제압당했다. 임수진의 작전 장교가 곧장 금고로 향했다. 이게 그 보물단지군. 작전 장교는 임수진이 정보처장의 노트북을 역해킹하여 알아낸 마창기의 생일과 차번호 조합을 입력했다. 띠리릭, 철커덕.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뿐만 아니라 수십 건의 이중 장부, USB, 그리고 군 고위 간부들의 성접대 리스트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빙고. 이건 핵폭탄급입니다. 작전 장교가 무전을 쳤다. 연대장님 확보했습니다. 장부 리스트, 영상 파일 전부 있습니다. 지금 즉시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산정 가든 임수진의 인이어에서 들려오는 보고에 그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수고했어. 바로 이리로 와. 그녀는 마창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들었지? 내 금고 털렸대. 네가 그토록 믿던 그 생명줄 말이야. 마창기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장부가 공개되면 자신은 물론 뇌물을 받은 고위층까지 모조리 파멸이었다. 자, 잘못했습니다. 대령님, 아니 누님, 제가 다 보상할게요. 비밀 계좌에 있는 돈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장부만은. 임수진은 쪼그리고 앉아 마창기의 멱살을 휘어잡았다. 아까도 말했지. 난 늑대라고. 늑대는 썩은 고기를 던져준다고 꼬리치지 않아. 피 흘린 선배들의 명예를 먹고 사는 군인에게 돈질을 해. 그때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수갑이 채워지며 끌려가는 마창기의 뒤통수에 대고 임수진이 마지막 한마디를 꽂았다. 교도소 콩밥은 그 고기보다 훨씬 질길 거다. 꼭꼭 씹어 드셔. 마창기가 끌려간 뒤 임수진은 불타버린 돈 가방을 바라보았다. 승리의 냄새는 달콤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철원 게이트라 불리게 될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한기석 중령은 구속되었고 사단장은 해임되었다. 하지만 임수진의 눈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머물렀다. KDC 곽동철. 마창기의 진짜 뒷배이자 모든 비리의 정점. 현 군단 참모장이자 육군 군수사령부 출신인 곽동철 소장. 707 시절부터 악연으로 얽힌 그가 최종 보스였다. 연대장실에서 상념에 잠긴 임수진의 전화기가 울렸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었다. 백골. 대령 임수진입니다. 임대령 이번 일로 아주 스타가 됐더군. 국방장관님께서도 자네 이름을 주시하고 계시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은밀하고도 무거웠다. 과분한 영광입니다.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임수진은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말이야, 임 대령. 위에서는 이 사태가 더 커지길 원치 않아.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면 국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다는 명분이지. 자네를 중앙보직으로 영전시켜주겠다는 제안이 있어. 대신 곽동철 소장에 대한 내사는 여기서 종결하는 조건일세. 역시나 꼬리 자르기였다. 거대한 악은 남겨둔 채 잔챙이만 희생시키려는 전형적인 수법. 임수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인사참모부장님. 말해보게.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그 위에 비단옷을 덮는다고 악취가 사라지겠습니까?
결국엔 뼈까지 썩어 들어가 몸통 전체를 잘라내야 할 겁니다. 저는 딜을 하러 군복 입은 게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후회할 텐가? 곽 소장은 차기 총장 영순이야. 그를 적으로 돌리면 자네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일세. 제 군 생활의 마침표는 제가 직접 찍습니다. 끊겠습니다. 뚝. 임수진은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면전이라 이거지?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비밀 장부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인터폰의 송신 버튼을 눌렀다. 전 대대장. 즉시 완전 군장 상태로 연대장실 집합. 5분 준다. 한편 군단 사령부 집무실. 곽동철 소장은 마창기의 체포 소식에도 느긋하게 양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마창기 그놈은 입도 뻥긋 못해. 불었다간지 처자식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감히? 하지만 곽 소장의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헌병대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나 참모장이야. 지금 당장 헌병대 병력 끌고 24면대로 가. 임수진 그 계집이 항명과 군사 기밀 유출을 저질렀다. 긴급 체포해. 영장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 그는 임수진을 영창에 쳐넣고 조작된 증거로 영원히 매장시킬 작정이었다. 권력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1시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군단 헌병대 차량들이 연대 위병소로 들이닥쳤다. 그러나 바리케이드는 굳게 닫혀 있었고 살기등등한 초병들의 총구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문 열어. 군단 헌병대다. 명령 불복종으로 다 영창 가고 싶어? 헌병대위가 확성기로 고함을 질렀다. 그때 바리케이드가 열리며 지프차 대신 임수진 대령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200여 명의 연대 정예 병력이 거대한 성벽처럼 도열해 있었다. 압도적인 기세였다. 임수진은 홀로 헌병대 차량 행렬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는 내 지휘 하에 있는 부대다. 적법한 영장 없는 불법 침입은 즉시 사살 간주하겠다. 헌병대위가 씩씩거리며 차에서 뛰어내렸다. 대령님, 군단 참모장님 특명입니다. 지금 항명하시는 겁니까? 당장 체포하겠습니다. 헌병들이 곤봉과 수갑을 꺼내들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일촉즉발 아군끼리의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임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일갈했다. 곽동철이 내린 명령 자체가 불법이다. 범죄자의 사병 노릇이나 하는 게 너희 헌병대의 정의인가?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야, 당장 끌어내. 헌병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임수진이 스마트폰 화면을 그들에게 들어보였다. 멈춰. 이 모든 상황은 현재 국방부 한라인과 전 부대 방송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 뭐라고요?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하나 더. 너희가 출발하기 10분 전 내가 확보한 곽동철 리스트가 방송국 9시 뉴스 메인 앵커에게 전달됐다. 방산 업체 뒷돈 수십억과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 증거까지 모조리. 그 순간 대위의 무전기가 비명을 질러댔다. 야, 당장 복귀해. 작전 취소다. 뉴스 터졌어. 곽동철 참모장. 지금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됐다. 다 끝났다고. 빨리 튀어와. 헌병대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임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산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들었나? 주인 잃은 사냥개는 꼬리 말고 꺼져라. 헌병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황급히 철수 명령을 내렸다. 헌병 차량들이 도망치듯 사라지자 긴장했던 연대 병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와, 연대장님 만세. 임수진. 병사들은 소총을 하늘로 치켜들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임수진이 뒤를 돌아 병사들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전 병력 주목. 연병장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오늘 너희가 지켜낸 것은 일개 연대장이 아니다.
부패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지킨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사무치게 자랑스럽다. 백골, 백골, 백골 철원의 밤하늘을 찢을 듯한 함성이 메아리 쳤다. 그날 밤 곽동철 소장이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이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이른바 철원 대청소 사건은 군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다. 늦은 밤 관사에서 뉴스를 보던 임수진이 캔맥주를 땄다. 띠링. 문자가 도착했다. 707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국방부 장관 비서관 동기였다. 수고했다, 독사. 장관님이 널 찾으셔. 어깨에 별달 준비나 해라. 임수진은 피식 웃으며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켰다. 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군인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 임수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거창한 명예가 아니었다. 당장 내일 아침 병사들의 식판에 담길 따뜻한 국 한 그릇, 혹한을 견딜 튼튼한 방한복,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녀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어깨에 별을 다는 순간 군인으로서의 명예보다 더 끔찍하고 거대한 정치의 쿠루사이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곽동철 소장의 구속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다. 구치소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도 곽동철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변호인 접견이라는 합법적 루트를 이용해 어둠 속의 사냥개들을 풀었다. 목표는 단 하나. 임수진이 목숨 걸고 지켜낸 비리 장부 원본과 하드디스크. 그것만 인멸한다면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유유히 풀려날 수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철원의 전방부대를 집어삼킨 새벽 3시. 평소답지 않게 바람 소리조차 잦아든 기이한 정적 속에서 그림자 5이 본청 후문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과거 곽동철이 707 특수임무단 시절 비밀리에 양성했던 사설 용병들이었다. 총기 소음으로 인한 발각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손에는 서슬퍼런 단검과 묵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목표물은 2층 연대장실 벽면 뒤에 숨겨진 이중 금고. 리더의 수신호에 따라 둘은 1층 로비를 장악했고 정예 셋이 유령처럼 계단을 올랐다. 완벽한 침투였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제 발로 들어온 이 호랑이 굴의 주인이 단순한 지휘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이 낳은 최악의 인간 병기 임수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침입자들이 2층 연대장실 문고리에 손을 대려는 찰나였다. 철컥. 안에서 잠금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당황한 괴한들이 반사적으로 전투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문이 스르르 열리며 짙은 어둠 속에서 임수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불편한 정복 대신 칠흑 같은 검은색 전술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어둠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들이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예의인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당황한 리더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죽여, 당장.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3명의 자객이 동시에 살기를 뿜으며 쇄도했다. 좁은 복도에서 은빛 칼날이 춤을 추듯 날아들었다. 하지만 임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선두가 그녀의 복부를 노리고 단검을 찔러 넣는 순간 그녀의 상체가 기이한 각도로 비틀리며 공격을 흘려보냈다. 너무 느려. 임수진은 놈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 역관절로 꺾어버린 뒤 그 반동을 이용해 놈의 안면을 콘크리트 벽에 그대로 꽂아버렸다. 쾅!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첫 번째 놈이 무력화되었다. 곧바로 두 번째 놈이 묵직한 쇠파이프를 머리 위로 휘둘렀다. 임수진은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하며 품속에 3단봉을 뽑아들었다. 툴락! 경쾌한 마찰음과 함께 3단봉이 펼쳐졌고 깡! 하는 금속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 임수진은 놈의 힘을 역이용해 중심을 무너뜨린 후 무방비해진 명치에 정확히 3단봉 끝을 꽂아 넣었다. 컵! 숨통이 끊어질 듯한 고통의 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다. 마지막 남은 리더가 혀를 차며 품에서 예리하게 갈린 장검을 꺼내 들었다. 놈의 파지법은 달랐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뼈저리게 익혔던 살인술의 기운이 느껴졌다. 선배님, 현역 시절 실력 그대로시군요. 감탄했습니다. 비릿한 웃음을 흘리는 놈을 보며 임수진이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내 후배 중에 너 같은 쓰레기는 없다. 명예로운 군복을 벗고 한다는 짓이 고작 뒷골목 도둑질인가? 돈이 되면 뭐든 하는 게 진짜 프로 아닙니까? 리더가 궤변과 함께 현란한 검술로 쇄도해왔다. 확실히 앞선 놈들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였다. 임수진이 주춤하는 사이 전술복 소매가 찢겨나가고 팔뚝에 붉은 선혈이 낭자했다. 제법이군. 하지만 넌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임수진은 돌연 들고 있던 3단봉을 바닥에 툭 버렸다. 빈손이 된 그녀를 본 리더의 눈에 희열이 스쳤다. 죽어라. 심장을 노린 결정적 일격이 날아오는 찰나. 임수진의 동공이 맹수처럼 확장되었다. 그녀는 놈의 칼을 피하는 대신 양손으로 칼을 쥔 놈의 손목을 벼락같이 덮쳤다. 그리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관절 가동 범위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버렸다. 우두둑. 끔찍한 파열음이 복도를 울렸다. 끄아악. 리더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다. 임수진은 틈을 주지 않고 니킥으로 놈의 턱을 올려찼다. 놈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인형처럼 바닥에 처박혔다. 프로? 웃기지 마라. 넌 그저 돈에 팔려 영혼을 판 양아치일 뿐이야. 임수진이 거친 숨을 고르며 피 묻은 팔을 닦아낼 때였다. 1층에서 대기하던 나머지 잔당들이 비명 소리에 놀라 뛰어 올라왔다. 하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이미 처참하게 제압당한 동료들과 피를 뒤집어 쓴 채 아수라장 한가운데 서 있는 임수진 뿐이었다. 공포에 질린 놈들이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복도 양끝은 완전 무장한 5분 대기조 병력들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다. 동작 그만, 전원 생포해. 곽동철에게 보낼 아주 특별한 반격의 선물이니까.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검찰단 조사실. 곽동철 소장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모닝커피를 즐기고 있었다. 지난밤 자신의 그림자들이 모든 증거를 인멸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 조사관 양반, 이제 그만 나를 풀어주시지? 증거도 없다면서 사람을 이렇게 잡아두면 곤란해. 그때였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붕대를 감은 팔로 서류 뭉치를 든 임수진 대령이 저승사자처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왼쪽 팔에는 두툼한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조사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임수진이 입을 열었다. 간밤엔 편안하셨습니까? 곽 선배님. 철제 의자에 묶이듯 앉아있던 곽동철 소장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대령 나부랭이가 감히 소장한테 내가 여긴 왜 끌려온 거야? 선배님이 저한테 보내신 귀한 손님들 제가 아주 뜨겁게 환영해 줬습니다. 그들이 아주 흥미진진한 자백을 하더군요. 임수진이 투박한 군용 태블릿을 철제 테이블 위에 쿵 소리나게 던졌다. 액정 화면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용병 리더가 공포에 질려 흐느끼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곽동철 소장이 시켰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임수진 대령을 죽이고 증거를 인멸하라고. 곽 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쥐고 있던 종이컵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내년 이 놈들을 고문해서 억지 자백을 받아낸 거지. 고문이라뇨? 707의 방식대로 아주 합법적이고 신사적으로 대화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놈들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선배님의 그 중후한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했죠. 절도교사, 뇌물수수, 거기에 살인교사 미수까지 혐의가 아주 화려하십니다. 곽 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군인의 명예를 더러운 돈뭉치와 맞바꾸고 그것도 모자라 아끼던 후배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하다니. 당신은 그 견장에 달린 별을 달 자격이 없어. 임수진은 차갑게 일갈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그림자가 곽 소장을 집어삼킬 듯 덮쳤다. 군사법정에서 봅시다. 그때는 선배님이 아니라 수인번호 3052번
곽동철로 부르게 되겠군. 임수진이 조사실을 나가자 뒤에서 책상이 뒤집히고 짐승 같은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육중한 방음 철문 밖으로는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은 훗날 제2의 철원대첩이라 명명되며 대한민국 국군 역사의 길이 남을 대숙청의 서막이 되었다. 임수진 대령의 무용담은 최전방 철책을 넘어 전군으로 퍼져나갔고 병사들은 그녀를 더 이상 공포의 백골 마녀가 아닌 그들을 지키는 강철의 수호신이라 부르며 경외했다. 시간이 흘러 철원에도 봄이 찾아왔다. 살을 애는 듯한 시베리아의 칼바람이 멈추고 피비린내 나던 사면대의 땅에도 따스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정의의 심판은 가혹하고 철저했다. 곽동철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불명예 전역했고 그의 수족이었던 한기석 중령과 최명수 원사 역시 감옥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부패의 고름을 짜낸 사면대는 환골탈태했다. 식당에는 매일같이 고기 반찬이 넘쳐났고 보급 창고에는 최신형 방한 장비가 가득 찼다. 병사들의 눈빛엔 생기가 돌았고 더 이상 억울함에 눈물 흘리는 병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연대장실, 임수진은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었다. 텅 빈 책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힌 공문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육군 준장 진급 및 특수전사령부 작전처장 보직명.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을 인정한 군 수뇌부가 그녀에게 장군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이다. 똑똑, 충성. 연대장님, 짐은 다 싸셨습니까? 최명수 원사의 후임으로 임수진이 직접 임명한 신임 주임원사가 들어왔다. 대나무처럼 올곧은 성품을 지닌 그는 임수진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 중 하나였다. 그래, 이제 가야지.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게 군인의 미덕 아닌가. 담담한 척 말했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임수진의 눈가에는 묘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지난 겨울 혹한보다 더 차가운 현실 속에서 함께 뒹굴고 싸웠던 병사들. 그들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그녀의 심장이었다. 연대장님, 연병장의 전 장병이 도열해 있습니다.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수진은 정모를 눌러쓰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독사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게 빛났다. 가자. 연병장에는 이 500여 명의 사면대 장병들이 오와 열을 칼같이 맞춰서 있었다. 몇 달 전 취임식 때 보였던 불신과 냉소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존경과 아쉬움만이 가득했다. 단상에 오른 임수진을 향해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자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백골. 우렁찬 경례 구호가 철원의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다. 임수진은 병사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맨 앞줄 의젓한 상병 계급장을 단 서동현이 보였다. 그의 손목에는 임수진이 되찾아준 시계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난 겨울은 지독하게 추웠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온기로 버텨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부조리와 탐욕에 맞서 싸웠고 우리는 기어코 승리했다. 임수진의 목소리에 뜨거운 힘이 실렸다. 나는 오늘부로 정든 사면대를 떠난다. 하지만 명심해라. 너희가 입은 군복은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것이며 너희의 땀방울은 조국의 현재이자 미래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군대는 국가도 지킬 수 없다. 제군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예리한 창이자 가장 단단한 방패다. 그 자부심을 심장에 새겨라. 이상. 정적이 흐르는 찰나. 대열에서 서동현 상병이 튀어나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연대장님,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뇌관을 건드린 것과 같았다. 여기저기서 병사들의 진심 어린 외침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존경합니다, 대장님.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주임원사가 당황하여 제지하려 했지만 임수진은 부드럽게 손을 들어 막았다. 그녀의 입가에 핀 꽃처럼 환한 미소가 봄 햇살보다 따스했다. 그것은 독사가 아닌 인간 임수진이 보여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미소였다. 위병소를 빠져나가는 지프차 안. 임수진은 멀어지는 부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초병들의 경례는 그 어느 때보다 각이 살아있었고 눈빛은 살아있었다. 백골 안녕히 가십시오. 차는 굽이치는 철원의 산길을 달렸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임수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이름들을 어루만졌다. 서동현 주임원사, 그리고 사선을 함께 넘은 참모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닫았다. 이제 더 큰 전장으로 간다. 임수진의 눈빛이 다시금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깨에 달린 별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녀가 가게 될 곳은 곽동철보다 더 교활한 여우들과 마창기보다 더 탐욕스러운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이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신념이 있고 그 신념을 믿어주는 전우들이 있었기에. 백미러로 힐끔거리던 운전병이 조심스레 입을 뗐다. 장군님, 표정이 아주 비장하십니다. 아직 진급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장군이라 부르는 운전병의 너스레에 임수진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앞만 보고 운전해. 갈 길이 멀다. 알겠습니다. 운전병이 엑셀을 밟자 차가 맹렬한 속도로 튀어나갔다. 철원의 험준한 산세가 뒤로 물러나고 끝없이 펼쳐진 탄탄대로가 나타났다. 창문을 내리자 비릿한 쇠 냄새 대신 향긋한 흙내음과 꽃향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승리자의 향기이자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봄의 내음이었다. 독사는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 더 높이, 더 치명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잠시 몸을 웅크렸을 뿐.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작전사령관, 강철의 여제 임수진의 신화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차는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향해 질주했고 철원 땅을 지켜낸 영웅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설이 되어 영원히 남았다.